두 번째, 민주당 출신 사회통합부지사 영입을 통한 연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15 총선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경북은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도민이 많습니다. 도민들의 선택은 늘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13명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재선 5명과 초선 의원 8명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 속에서 지역 현안 사업도 챙기고 경북의 발전도 견인할 만한 인물을 꼽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경북 구민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장들도 미래통합당이십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자 경북의 많은 분들이 정부 여당과의 소통의 부재에 대해 우려하고 계십니다.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도지사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띄어져 있는 화면을 보면 지난 5월부터 인재 영입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공식적인 인재 영입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람에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님은 중앙당이나 정부하고 소통될 만한 분들을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개인적인 친분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요청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하여튼 뭐 그런 사례를 저는 이제 지방은 행정 이주지 정치 이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청와대나 총리실이나 뭐 각 부처에 특히 청와대에 가서 좀 잘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은 큰 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열심히 뛰고 있고 다른 대안도 뭐 생각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이 만만치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맞습니다. 도정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데 민주당 도의원, 뭐 통합당 도의원 없이 우리 모두가 경북 도의원입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을 가져오는 국회는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자리를 놓고 저렇게 대립하는 것처럼 예산을 가져오는 데는 분명히 여당, 야당이 따로 존재합니다. 또한 총선 결과에 대해 팽팽해지고 있는 시민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책협의회 구성과 연정 수준의 인재 영입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도지사님도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북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경북지의 경제를 전혀 돌보지 않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국책사업 유치 실패와 앞으로 있을 혁신도시 시즌2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한국판 뉴딜에 따른 추진 사업들, 그리고 또 있을지도 모를 대형 국책사업 프로젝트를 고려했을 때, 또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예타 면제 사업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 여당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형 국책 사업이 연달아 실패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민들께서 지금 정말 도가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SK 하이닉스 그거는 수도권에 가게 돼가 있는데 우리가 과감하게 덤빈 이유는 다른 뒤에 뭐 좀 달라 이래서 LG 화학이 왔습니다. 대통령까지 인식해서 LG 화학이 왔고요. 이번에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는 사실상 이게 앞에 일과 뒤에 일을 무조건 뭐 상호 연관이 있는 것처럼 아니 그걸 그때 SK 하이닉스가 안 돼서 뭐 LG 화학이 왔다 이렇게 앞에 것과 뒤에가 전혀 관계 있는 것처럼 요청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뒤에가 도민들을 구민이 속이는 게 어렵게 아닙니까? 다른 선물을 달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지금 낡은 정책이 아니냐니까 이거 안 되면 저거라도 달라.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다 각이 돼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주는입니까? 그래 우느나 저 준다고 찾아가서 청와대도 가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청와대에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게 원래 우리한테 올 것이 아니라면 아예 거기에 대해서 권리 대회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더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우리한테 올지 않을 것이 명백한데 그것을 구미에서 사람들 모아서 권리 대회를 하면 결과적으로 구미 시민 또는 경북 도민과 정부의 사람 벽만 세우는 거 아닙니까? 100%, 어차피 다음에 좋은 것이 온다면 100% 명백한 거를 왜 하십니까? 100% 명백하다 하면은 전혀 안 되겠지만 다음은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덤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행정이고 정치고 그렇지. 그러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총균세를 지은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네. 작가가 요번에 위기, 변화, 뭐 기회라는 책을 지었어요. 거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위기의 시대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그것은 행정력을 그래, 낭비하지 않는 유일한 마음은 해결책을 생각해요. 결정은 우리는 결정을 내놨지만 그래도 따지고 덜고 그래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지. 그래 안 하고는 일 못합니다. 5월 28일 포항시청에서 포항시청 강담회장에서도 제가 이 연정 수준의 인재 영입을 제안했는데 정부와 소통이 전혀 문제가 없고 예산 확보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2020년 예산 확보에서 전년도보다 7,777억 원 더 많이 확보한 것은 충분한 소통의 근거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2020년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 2월부터 더불어민주당 TK 특별위원회가 조기 가동한 데 이어 지난 9월 일본 경제 침략에 대응한 핵심 소재, 기술 자립 예산 확보를 포함한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한 제3차 경북도와 TK 특위 간담회 이후 경북도와의 끈질긴 공조를 통해 성과를 이뤄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비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것도 인정합니다. 누구의 공이 더 컸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의 공이 더 컸다 하더라도 이 모든 공은 도지사님의 노력하신 덕분입니다. 아니, 그걸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런 책임 있는 자리에서 경북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 집권 여당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도 잘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잘 안 된다면 그때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전가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호남은 그동안 정말 야당 중에 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남에 가보면 예산 더 많이 가갔습니다. 왜? 균형 발전이라는 이유도 있고 야당이기 때문에 더 챙겨줍니다. 그런데 어느 정부가 그거 야당이라 해가지고 돈을 안 주고 그래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챙겨주고. 그래서 저들이 더 그렇죠. 준비를 제가 많이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호남 그거죠. 왜냐하면 공무원처럼 우리가 호남도 해라. 예전에는 집권 여당이 아닌 야당이었지만 예산을 많이 챙겼는데 우리 지금 경북은 기존의 여당인 그런 그 몸에 밴 그 습관을 버리지 않기 그걸 때문에 바꿔야 되죠. 그건. 그 습관을 바꾸고 지금의 이런 행동 지금 이 보면은 방사능 가속기 문제도 뭐 되게 늦게 출발해요. 그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시즌2 문제 이런 것도 아직도 우리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아직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나와 있는 게 없다. 단지 이해찬 대표가 혁신도시 어떤 시즌 회사에서 2도 한마디 우리가 했기 TF팀 때문에 다 만들어 놓고요. 용역도 다 줘놨습니다. 용역 자, 줘가지고 그러면 6월 말에 그리고, 나오면은 또 그에 뭐야? 따라 움직이는데 정부에서 아직 한국판 하나도 무기사업. 네.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근데 예. 그렇죠. 우리도 하나도 준비를 하고 발표 안 있습니다. 하죠. 지금부터 어떻게 안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유치해달라고 한국판 공공기관 유치해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공공기관 유치하는 공공기관만 특정한 A라는 공공기관 유치하기 위해서 결의대회하고 발족식을 하고 자문단 모아서 데모를 한번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뭐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용역이 나와야지 우리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6월 말에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지금 TF 만들어가 용역까지 다 줘놨습니다. 예. 네, 용역을 주셨다니까 제가 뭐 용역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용역 나오고 난 다음에 예. 빠른 시일 안에 고리대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네. 이것을 오기 전에 그 전에 강하게 요구해서 뭐 다 임박해서 요구해가지고 이거 못 받고 딴 거 받지 말고 차라리 미리 뭐 강하게 요구해보는 거죠. 지금 아까 도지사님 말씀하시기처럼 강하게 끝까지 뭐 물고 늘어지면 그거 아니로 딴 거로 온다는데 발표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강하게 한번 요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목표하는 거, 우리 도에 꼭 필요한 거 그거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도지사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님, 저는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연정 수준의 인재 영입을 통한 가칭 사회 통합 부지사를 영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이 사회 통합 부지사가 단순한 자문이나 협의체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일정한 실국, 예를 들면 대형 국책사업 유치 관련이나 한국판 뉴딜 관련 또는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실국을 담당하도록 하고 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채용 방식에서는 여당에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개 모집을 통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잠깐 답변을 도민들이 궁금해 하실 거니까 네네. 답변을 드리면 아까 호남을 이야기했는데 호남이 오랜 야당을 하면서도 연정을 한 번도 안 했고요. 연정을 한다 하는 그 자체가 하고 나면 파장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깊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도 기관은 정치적 기관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정치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수시로 청와대도 가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수가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도의사님 뭐 수시로 청와대도 가시고 꼭 노력하셔가지고 뭐 나중 그 결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 뭐 어떠한 상황에 뭐 우리가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 됐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 언급이 아니라 7,777억 원을 증액시켰기 때문에 다음 내년도 국비학부에는 7,778억 원이라도 단 1푼이라도 더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도지사의 능력을 보여주셨으면